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의 증시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다우 지수가 장중 4만 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다우 지수가 만들어진 게 1884년이고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어떤 종합 지수가 세팅이 된 게 1896년인데 이제 다우 지수 만드는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밤사이에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 3만 선 돌파한 게 2020년 11월 달이었는데 약 3년 7개월 만에 3만에서 4만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2만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불과 7년 사이에 뉴욕 증시 주가가 2배 올랐다.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뭐 이것은 어떤 이 미국 경제가 그만큼 건실하다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시중의 돈이 증권 시장으로 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미국이 한 5.25%에서 5.5%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금리가 내려가진 않았고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다우존스가 4만 선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다우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한 뭐 가장 큰 동력 역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뭐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얼리버드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또 증권시장의 오래된 교훈으로는 새벽에 날이 밝기 직전에 바로 나가야 모이를 많이 먹을 수 있다. 밤사이 쌓인 모이가 있는데 그것이 해가 뜬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 동물들이 다 먹어가겠죠. 예. 그래서 증권시장의 교훈 중에 하나가 호재가 있을 때는 좋은 소식이 발표됐을 그날보다는 발표되기 직전 상황, 해 뜨기 직전 상황에 사는 것이 수익률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니까 특히 최근에 CPI 물가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요게 상승률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폭발하는 그러니까 먼저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인공지능 특수가 어쨌든 지속되고 있고 또 물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좀 지금 같은 랠리가 조금 더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과 분석은 많이 엇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5.5%, 기준금리가 5.5%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리이기 네. 때문에 이런 고금리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도 나는 기업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가 폭락 사태가 여러 번 있었더랬습니다. 예. 이제 이를 걱정하는 세력들이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주가가 거품이 아니냐, 랠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요. 자, 종전의 금리 인상기하고는 다르다. 우선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이 와중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새 변수, 이 인공지능은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한다. 네.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기관이 새로 나올 때처럼 그게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금리 높은 게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수요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제 시작이다. 이런 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주가라는 것은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가장 큰 변수가 금리 인하가 과연 뉴욕 증시의 생각대로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일각에서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예. 아직도 지금 물가가 3.4%거든요. 그렇다면 목표로 하고 있는 2%로 내려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가 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변수, 금리 변수가 가장 크고요. AI 쪽은 AI가 많은 기대를 낳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돈이 될 것이냐. 돈이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어떤 기술은 좋지만 당장 비즈니스 모델, 이익 모델로 전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주가가 하락 반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변곡점을 눈앞에 둔 매우 민감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권 시장도 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가 약보합세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좀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향후 증권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주가라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를 가지고 뭐 이게 대세로 굳어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권 시장에서 말하는 속담 중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최대의 호재다. 이런 얘기가 있고 거꾸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게 어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주식과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현재 회사가 거두는 이익보다도 주가가 더 높아지면 아무리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반락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경기가 나쁜 상태에도 주가가 너무 나쁘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전망할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이를테면 연착륙 가능성, 금리 인하, AI, 요것에 이것이 앞으로 기업의 수익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 그 기대치를 잘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 기대치보다 더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이 밸류에이션의 차이, 이것이 향후의 주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적정 시세와 앞으로 호재, 악재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 금리 변동이 우리 시장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 미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좀 확신하지 못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사께서 보시기에 좀 금리 인하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예. 희망사항은 있겠죠. 연준 의장의 그동안의 발언을 놓고 볼 때나 그동안의 어떤 스피치를 분석해 보면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9월 달에 내려주면 그동안의 물가 고통, 고금리 고통을 좀 잡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롬 파월이 원한다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다고 될 수가 없는 게 경제 지표가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현재 3.4%인데 CPI가 요게 2.5%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4%대로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또는 최소한 그렇게 실업률은 올라가고 물가가 2%로 안정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해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속단하기는 어렵다. 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이번에는 금리가 예상한 시점에 내려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막기로 했는데 저는 애초에 안전 인증이 안 된 제품들은 해외 직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만시지탄, 예. 좀 늦었다 하는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예. 현재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 우리는 자유 국제 무역 체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을 이유도 없고 또 막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일부 장난감들에서 그게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들이 그 장난감을 쓰게 되면 병이 걸리는 이런 사태, 이건 통상 문제를 떠나서 의료 건강 문제로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막기가 어려운 게요. 이게 CE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CE, 그 코리아 그 서티피케이션. CE는 유럽에 쓰는 거고 우리는 KC라는 제도를 예. 쓰는데요. KC 인증을 받아라 했지만은 만약에 중국 제품들이 그 많은 하루에도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지금 직구 통관품이 있는데 예. 예. 가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용이치가 않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양. 그래서 그동안에 KC 제도를 알면서도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중국산 물건의 건강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공지능까지 동원하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려서라도 막아내겠다. 그런 정부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됐고 6월 1일부터는 KC 제품, KC 표준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효성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장난감, 뭐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짜리로 들어오는 수백만 개의 제품, 과연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어서 그럼 이 내용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뭐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어쨌든 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 관련한 규제를 좀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좀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대목을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 해외 직구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 국내의 배송, 국내의 인터넷 배송이 사실 그동안에 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손발이 묶여서 새벽 배송도 못하고 주말 배송도 못한 사이에 쿠팡도 사실 주인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본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컸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한국계 유통업체들에게 규제를 풀겠다. 이것은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대한 어떤 진일보다. 그래서 경쟁 규제를 풀고 같이 경쟁할 수 있을 때만이 그때 우리 유통산업도 발전하고 제조 피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전문가 여론이 상당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